무언가를 더 간절히 원할수록, 더 열심히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의식적으로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애쓰다 보면 관계는 점점 식어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내면에는 이상한 막힘이 생깁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기도 하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내면의 법칙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세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질서와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 질서는 강압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강압은 무의식에 지금의 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할 때 실제로는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할수록 그 악순환은 더욱 심화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내면의 긴장을 억누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것은 무엇이든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관계를 반복하고 같은 실망을 겪고 같은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면에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강력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규율적이고 단호하고 투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강해 보이는 가면, 통제하는 가면, 포기하지 않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한동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본질, 진정한 자아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거나 멈춥니다. 사람은 가면을 더욱 굳히거나 처음으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억지로 하려는 걸까? 억지로 하는 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삶이 당신에게 불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당신에게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들면 그것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중심에 둔 모든 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관계가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목표에 사로잡히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어주면 매력은 사라집니다. 매력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욕망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억지로 하려 들수록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삶은 삶과 싸우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삶은 삶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일종의 내면적 긴장입니다. 이 긴장은 말없이도 느껴집니다. 사람들도 느끼고 상황도 느끼고 심지어 기회조차도 느낍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흐름이 멈춥니다. 흐름은 강요가 아닌 허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내면 세계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시사합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내면에 갇힌 마음은 바깥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요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강요는 종종 두려움이 위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내가 그것을 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고 있는 것일까? 융에 따르면 사람이 도망치거나 강요하는 모든 것은 사실 마주하기를 회피하는 내면의 진실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진실을 보지 않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사람이 가장 지치는 곳입니다. 강요의 또 다른 숨겨진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서두르고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말하면 그 목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안내는 강압이 아니라 주의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주의력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보이지 못하는 마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마음은 삶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똑같은 유형의 관계, 똑같은 실망, 똑같은 제자리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다른 모습으로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무의식이 주의를 끌기 위해 스스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할수록 삶은 더욱 거세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 외부에서 찾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나쁜 환경, 불공평한 삶 등을 탓합니다. 하지만 융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 갇히는 이유는 종종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패턴입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마음은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응과 선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선택은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분리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해방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느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체되는 또 다른 이유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사람, 자기 희생적인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페르소나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지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변화는 익숙한 고통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고통은 미지의 평화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무의식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불행하더라도 익숙한 일을 계속합니다. 무의식이 평화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같은 관계, 같은 직장 환경, 같은 내면의 독백,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이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한 내면의 패턴일 뿐입니다. 이 진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삶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라는 초대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살펴보라는 초대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같은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주의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배경만 다를 뿐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지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는 것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은 질서를 사랑하고 무의식은 균형을 사랑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다른 삶을 원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옛 질서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끌리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똑같은 속마음을 되풀이합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변화는 의도뿐 아니라 내면의 습관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애쓰다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칼 융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얼굴입니다. 강해 보이고 통제된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얼굴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면 저항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제 욕구가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관계, 결과 등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안정감은 진짜가 아니라 통제의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 무의식은 놓아버리면 무너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면의 경고음을 발생시킵니다. 경보가 울리면 몸은 긴장하고 생각은 빠르게 돌아가며 인내심은 바닥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지나치게 애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애쓴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압력을 가합니다. 시선, 목소리 톤, 기대감으로 압력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애쓰기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가 잘못된 곳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에너지는 흘러야 할 곳에서 벗어나 한 곳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인정, 관계의 지속, 결과의 실현 등이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한 곳에 갇히면 저항이 생깁니다. 삶은 한 곳에 갇힌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아일수록 저항도 강해집니다. 자아가 억압되면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피로감, 불안감, 반복되는 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절제되고 더 강하고 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노력이 외부로 향할수록 내면의 긴장은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제와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통제는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책임은 과정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은 결과를 강요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후 물러납니다. 이 차이점은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통제를 놓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제하려는 충동을 인지하는 순간 그 충동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자아의 방어 반사 작용입니다. 그것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살아가는 한 이 신호는 더욱 강해집니다. 관계는 어려워지고 결정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내면의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융에 따르면 이 피로감은 게으름이 아니라 영혼이 물러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영혼은 도전을 받는 곳에서 멈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몰아붙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자아는 통제를 원하고 진정한 자아는 조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진정한 자아는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때 사람은 내면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이 분열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잊어버리지만 왜 하고 있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삶은 해야 할 일, 목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요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또는 당신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통제적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자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강요는 힘이 아니라 자아와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통제는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룰 뿐입니다. 저항은 적이 아닙니다. 저항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억누르는 대신 읽어내는 법을 배우면 삶과의 관계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이제는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한계점에 다다르면 버텨냅니다. 그 한계점까지는 참고 관리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리 없는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붕괴는 대개 극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무너짐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무기력함으로 시작해서 한때 의미 있어 보였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붕괴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끊임없이 강한 척하는 대가는 내면의 외로움입니다.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대가는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그저 버티는 대가는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융은 이를 자아 분열이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너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은 대개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견뎌내야 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냉담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냉담함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려 할 때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입니다. 마음은 결코 쉬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위험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신체에 나타납니다. 긴장,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등이 그것입니다. 융은 신체가 무의식을 가장 솔직하게 해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부정할 수 있지만 신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체는 억지로 해내는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스트레스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내면의 경고입니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강해져야 해. 그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애쓰는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융은 이러한 악순환을 비극적인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힘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힘겹게 걸어가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지쳐버립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너짐은 때때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입장에 지쳐버립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무의미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이 구조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메시지를 억누릅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재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너짐을 경고로 받아들이거나 약점으로 여깁니다. 약점으로 여긴다면 스스로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멈춰서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바로 이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대부분의 강압은 인정받고 수용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너짐의 또 다른 대가는 삶과의 단절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고 발전하지만 내면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철수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강요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를 우울감, 공허함 또는 무의미함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삶은 여기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의 대가는 단순히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강압의 대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면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손실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더욱 가혹하게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절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조용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은 강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데 드는 대가를 깨닫는 순간 해결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던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에서 흐름으로의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자신이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압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도감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모든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욕구, 즉각적으로 설명하려는 욕구, 즉각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 등이 모두 반응입니다. 융은 이러한 자동성을 무의식의 반사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반사작용을 인식하는 순간 작은 틈이 생깁니다. 흐름은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흐름은 속도가 아니라 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려는 욕구를 멈추면 삶의 고유한 리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이 억지로 하려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항에서 흐름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통제 욕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대개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두려움을 억누르면 통제하려는 욕구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통제 욕구와 싸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억누를수록 통제 욕구는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이 시작될 때 내면의 긴장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흐름으로의 전환은 종종 놓아주는 것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융이 말하는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과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개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은 미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흐름은 현재에 일어납니다. 진정한 교감은 현재에 있지 않은 것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 결정, 그리고 평화는 오직 현재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지연된 반응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관찰하고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내면의 위계 질서가 바뀝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은 감정을 내면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내면을 담아내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삶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저항이 줄어들며 몰입 상태가 나타납니다. 저항에서 몰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경계는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한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계를 설정할 때 자신과 삶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과의 연결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강압을 없애줍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몰입은 외부 조건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태도가 바뀔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개성화 과정입니다. 사람은 통제하고 강요하고 증명하려는 주체에서 관찰하고 선택하고 적응하는 주체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면 삶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 또한 조용히 변합니다. 저항은 사라지고 몰입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몰입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차원은 기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기대가 인지되지 않으면 숨겨진 압박감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 분노 또는 회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몰입은 기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대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에 열린 마음을 가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집착을 버리면 삶이 제공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하나의 가능성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환경, 비슷한 책임들이 존재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은 개성화의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시작되면 외부 세계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부담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내면의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밀어붙이는 사람은 삶을 전쟁터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쟁취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삶을 관계로 살아갑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압니다. 융은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반면 선택하는 사람은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합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조급함은 사라지고 증명하려는 욕구도 약해집니다. 더 이상 외적인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일관성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질문의 변화가 삶과의 관계 방식을 바꿉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명령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마음과 협력합니다. 압박하면 무의식은 닫히고 귀 기울이면 열립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열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압박 속에서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황은 통제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 불확실성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숙달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더 이상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만약 이게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강압을 없애줍니다. 강압은 하나의 길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의 선택은 여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삶과 싸울 필요가 없기에 삶이 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자주 강조했던 균형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외부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자각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자아로서 존재합니다. 이 자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기대를 품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성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편안함 대신 장기적인 온전함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자아는 순간적인 평화를 갈망합니다. 반면 선택하는 자아는 깊은 평온을 갈망합니다. 이 평온은 조용하고 꾸밈 없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연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기다림이 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기다림의 순간을 무의식이 작용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멈추면 내면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리됩니다. 서둘러 놓쳤던 신호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삶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그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태도는 품위 있고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적 권위입니다.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심 말입니다. 이 중심이 형성되면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변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삶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귀 기울이며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